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명 통비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통비법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8월경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에 있는 통화 녹음 기능까지도 변경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녹음 기능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통비법이 어떻게 개정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관심이 가지게 되는 조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부과됩니다. 조문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규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A라면 B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되지는 않겠죠. 다만 내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 B와 C와의 대화를 A인 내가 녹음을 한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타인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내가 대화 당사자가 되어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화 주체인 상대방의 대화를 내가 허락 없이 뭔가 녹음을 하거나 녹취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쉽게 말해 음성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상 타당한지에 대한 굉장히 충돌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녹음이라 하는 것들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어떤 사회적 약자로서 강자가 하는 어떤 그런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이후에 이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 논의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사사건이라 함은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는 어떤 재산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편하겠고요. 형사재판이라 함은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사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인 내가 누군가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을 했다.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나의 허락 없이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녹취하고 이 음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만들어지는데, 대화의 당사자는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인권권의 침해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어떤 위자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민사법정에서는 대화를 녹취하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한 그 목적이 어떻게 됐는지, 또한 사회상규나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여서 그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간사건이나 혹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녹음 자료를 녹취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 내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때문입니다. 일단 형사법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처벌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증거를 획득할 수 없거나 사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히 참작하셔서 처벌의 양형 수위를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들께서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이 녹음 녹취록을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불법 감청이나 불법 검열을 통해서 입수한 녹음 자료나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문 그대로 불법 검열 또는 불법 감청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만을 재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이 민사재판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몰래 다른 사람의 어떤 대화를 녹음을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지언정 그것을 민사재판의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실 때에는 변호사와 같이 상담을 하셔서 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나한테 공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신 이후에 증거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통신기록이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대화 내용을 입수를 해서 불법적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는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불법 검열, 불법 감청으로 된 증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수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모두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셔야 될 게 만약 여러분들이 고소인이라면 고소인의 입장에서 제출한 녹음들은 증거로서 활용될 가치도 있으니 이 점은 사건에 따라서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과연 형사 고소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기도 한데 통신비밀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변호사들도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업무 방법도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제도 중에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가 갖고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을 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또 우리가 이 통비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재판 진행 중에도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를 녹음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증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소송에 유리한 점을 입증하기도 하는데 이런 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거나 혹은 또 통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 전략이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게 또 생각됩니다. 통비법이라는 것이 저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일상생활에도 참 많은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통비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또 논의될지 또 여러 국민적인 합의가 어떻게 또 도달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